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공지 드리면 다음 주 주말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랑 그 다음에 새해 연휴가 껴있죠. 3일 3일씩인데 이 구간에는 제가 2024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켰으면 하는 어떤 원칙이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노려야 될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내 원칙과 전략을 제대로 실행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일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오시면 안내들 있으니까 살피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뭐 매수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관차와 라이브 방송을 챙기신 분들은 이번 주에 그 흐름들이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흐름들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그 공매도 이 금지가 되면서부터는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물론 지금 당연히 상단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도 힘듭니다. 매수하는 쪽도 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매도도 예전만큼의 어떤 그 가벼운 흐름으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개별 종목 각계 전투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수 보고 뭔가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다. 따라서 인정을 해야죠. 지수는 지금 상단 위치에서 슈팅하는 흐름입니다. 뭐 때문에? 공매도, 환매수 때문에. 그러니 금요일 흐름에서도 이 흐름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이 창구들 쭉 보게 되면 외국계 혹은 프로그램 매도, 공매도를 자주 쳤던 그런 창구들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여차하면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의 흐름이 상승 마감이 된다 그러면 연초에 좀 눌리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전략이 없으면 그냥 둬도 다시 돌아올 구간이라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구간은 이제 단타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구간이고 가는 놈이 더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내가 이 수급 구조와 흐름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장세이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 관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내가 확신이 없다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손해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들어가 가지고 시세가 움직였다 그러면 챙길 것 챙기는 여유 있는 전략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그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 금지가 발표된 11월 6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먼저 지수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 빡빡한 구간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서게 된 계기는 12월 동시만기, 제가 상반결제라고 이야기 드렸죠. 매수로 들어오면서였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긴 흐름이었죠. 그건 뭐냐면 이미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 동시만기 때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계속 선물이 매수로만 들어왔습니다. 매수로만 들어오고 나서 당일도 들어 올린 다음에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프로그램한테 맡기고서 자기네들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개인들이 어떤 정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장에 취약한지를 대놓고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뭐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이런 것들까지 막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 구간에서는 엄밀하게 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 개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하는 데는 괜찮지만 지수 보고 매수를 막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역은,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자리가 이제 왔어요. 매도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코스피는 시도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 언저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금요일 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122평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곧버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다만 곧버스를 들어가도 지금 그렇게 예전만큼의 매도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곧버스나 인버스를 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때 어떤 각도보다 내려갈 때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 맛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맛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야기 드리죠. 굳이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 매도까지 노리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매수 자리 찾기도 어려운데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은 뭐다?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지, 잘 하다가 한두 번 삐끗하게 되면 반드시 물타고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지수를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종목, 각계의 전투, 개별 전투로 좀 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여전히 공매도 환매수에 대한 수급적 논리는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시겠죠?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저는 뭐 삼성 SDI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거 괜찮다라고 봐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중기적으로 다시 60만원, 최소한 122평은 닿으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살짝 수렴을 하고 있는데, 단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45만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이 아래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위로는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 지금 장이 딱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갈 때 내가 막 억지로 확인하고서 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예측을 가미해 가지고 내려올 때, 그쵸, 내려올 때 컷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다.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고, 한 달 정도는 더 옆으로 횡보할 수 있어요. 지금 일목의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얇아지는 구간에서 돌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매집하시는 분들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냥 계속 매수 매집으로 가시라.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10만원 아래짜리에서 매수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가장 좋은 단가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9만원 아래짜리 단가가, 그러니까 좀 버기 편한 가격? 지금 구간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아마 단타를 병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뭐 10만 5천원 뭐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 또 단타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구간이고, 계속 내가 끌고 간다라고 그러면 지금 단가보다는 9만원 아래 단가를 만들어야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좀 더 편안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LG전자는 이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뭐 어떤 사업부가 좋아져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뭐 점유율이 높아지고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골랐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그런 다른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쎄요, 금요일날 상승이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본 종목은 이제 그 BM을 제대로 잡아서 못했을 경우에 연말을 노리고 들어가려는 대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버리면 얘도 어정쩡해 버려요. 적어도 단가가 45만원 아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아무리 일찍 나와도 나오는 게 50만원 윗자리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어정쩡하게 움직이면 사실 매수도 매도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구간이 된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그냥 가버리면 홀딩자의 몫이고 그동안 말 그대로 올해 내내 매수를 해가지고 존버하시는 분들의 몫인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단가를 맞춘다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45만원 아래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계속 그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네거티브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53만원짜리를 장악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전에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디에 올라와서 마디를 딛고 뭐하고 내려와도 매수의 생각이 없다. 결국은 이 마디 자리부터도 거의 20만원 가까이 3분의 1 가량, 3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저점 자리를 잡고서 반등할 수 있는 패턴은 만들고 있어요. 다만 쉽게 이 120평을 장악하거나 53만원 자리를 안착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정말 본 종목을 어떻게든 잡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45만원짜리 아래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을 노리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난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공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노리는 게 좀 더 이 최근에 만들어진 수급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본 종목은 어려운 게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이 파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당시에 와 있을 때는 이거를 이때마다 매수로 잡는다? 이거 뭐 거의 찍기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파동이고, 다만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저 120평을 갭으로 장악하려면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다시 맞고 30만원 부근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본 종목의 단가는 30만원 전후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신작 발표하면서 서버가 한산하다는 이야기에 일단은 좀 눌렸는데, 저는 일단 올라갈 때 이 매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야기 드렸죠. 22만 5천원이 종가로 지지되고 만약에 깨졌다 하더라도 다음날 못 올라타면 그때 컷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 그 자리를 명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짧게나마 이런 구간도 120평까지 뭐 이런 구간도 노릴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과연 기관이 다시 매수로 붙어줄 것인가, 이게 조금은 고민되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쌍바닥 패턴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이 흐름을 딱 이제 만들고 나서, 시가총액 10조 안착은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매도의 흐름이고 6조 구간까지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가 아마 6점 몇 조일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지지해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인데, 더군다나 이거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했죠. 얘네 요즘에 이상하게 매매한다고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나 연말 되면서 말 그대로 좋은 종목 매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중 맞추기에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좀 어이없는 매매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불필요하게 상단에서 매수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본 종목이 좋고 나쁘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슈팅 오브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선수분들의 단타 영역이고, 이 단타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전혀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다시 노린다라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6조 구간에 다시 와야지나 건드릴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본 종목도 45만원짜리 늘 이야기 드렸던 자리고, 요 자리를 밟고 넘어가서 뒤져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밀리는 거고, 얘는 이제 SDI가 45만원 아래 매수 매집이라고 그러면 얘는 43만원 아래 지금 내려와 있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매집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시세가 날려면 45만원짜리 넘겨가지고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매매적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은 매수 매집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매매적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같은 계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수급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더 우려먹을 이슈들이 많고 그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이쪽으로 물리면 적어도 빠져나올 구석은 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갔을 때 물린다라 그러면 빠져나올 구석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계속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척져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것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려면 말 그대로 포스코홀딩스처럼 그냥 다 매집해버리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쪽에 화력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올해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3분의 1씩, 제가 말이 편해가지고 3분의 1씩 3분할하고 있다고 그러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었는데도 여전히 선물이나 뭐 아니면 파생 쪽이나 아니면 이 공매도 이쪽으로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뿐이지 비중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2023년 마감에 대해서 지수적인 전략을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수급적인 어떤 전략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단타로라도 계속 먹어갈 수 있는 흐름들은 그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만 이제 계속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게 무의미하게 물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장은 좋은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즉 인기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반드시 인지하고 가시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기관차 때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